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세계 최초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PD-1 계열의 치료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3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는 마틴 루터 킹 휴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7% 하락세 흐름,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29, 0.16% 하락세 흐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1% 하락세 흐름입니다. 자, 주가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감들이 오히려 이제 연착륙 기대감으로 정시가 1월 효과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달러 약세 흐름들과 더불어서 채권 시장에서도 2년물,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빠르게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자, 기업의 어떤 실적 부분들도 컨센서스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나빠진다라고 하면 향후의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기대감도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선물 흐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은행주들의 어떤 이제 수급이 좋은데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4분기 순이익이 69% 드랍이 되었다는 뭐 기사들도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뭐 진정으로 좀 듣느냐.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뭐 이런 어떤 헤드라인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하반기 올 초까지도 계속 이제 테슬라의 부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제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격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증가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연준의 긴축을 정확하게 예견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려감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톤도 좀 있죠. 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9거래일 연속으로 흐름이 괜찮다가 오늘 좀 이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종목들도 이제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 흐름이 계속되다가 오늘은 3원 40전 정도 올라갔고요.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만 순매수고 선물 쪽도 이제 순매수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 코스닥 기관들은 전체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 흐름을 보이면서 좀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들에서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관 중심으로 개인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수 흐름을 뭐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테마 쪽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좀 급락하면서 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는데요. 자, HLB 흐름들도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이제 이 21선 위에 있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의 이 빨간 선 이 부분의 저항을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하요일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좀 저항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도 윗꼬리가
장 초반에 나왔다가 32,500원, 그러니까 중심 라인 미디안 값이 제가 3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지가 5장이 되지 않으면서 내려갔는데, 자,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뭐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이 부분을 그렇게 바로 이제 반영한다. 그 말은 이제 주가가 시장보다 좀 더 이제 하향 추세에 있는 어떤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양봉이 안 깨지면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윗단은 최소한 이제 20일 이평선 가격이 있는 3만 원대 라인, 그 가격이 좀 지켜지면서 조정을 하더라도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간의 가격은 250원 정도 빠져서 31,100원까지 일단은 내려갔습니다. 장중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이제 현물에서 조금 팔았고요. 기관들이 앞서 오늘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기관이 이제 10만 정도 매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도 전일보다 더블이 정도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ADX 지표 자체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금 이제 이틀 정도 옆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평형하는 흐름으로 이 반등의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 어떤 볼린저 밴드 상단도 넘고 가격은 한 34,000원 정도로 위로 가야 이 어떤 상승의 어떤 양봉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후속 어떤 기대감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주가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조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어떤 수급을 보는 흐름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물량까지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는 오늘까지 계속 일제한 장중에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일 이제 극복되느냐가 중요하고요. HLB 계열사 종목 중에서는 최근 흐름이 그나마 제일 좀 좋았던 편에 했던 테라피틱스가 오늘 이제 20일 이평선까지 내려가는 장대 연봉이 나왔죠. 그래서 거래량도 크게 나오면서 최근에 HLB 어떤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이제 12월 달에 뭐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이 거래량과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뭐 기사로 보시게 되면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작년 이제 에스모마켓 때도 이때 이제 그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암의 어떤 이 발생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치료 효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말씀을 익히 계속 드렸는데,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경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간암이라고 판정받았을 때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아시아계 이제 환자들이 많은데 치료 시장 자체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규모는 좀 더 큰 이런 어떤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엘의 이제 넥사바라든지 일본의 에자이의 이제 렘마티밥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에 나오고 난 다음에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 병용의 어떤 요법의 어떤 부분으로 현재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2020년부터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병용으로도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이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PD-1 치료제는 최초로 이제 그 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경구용 저분자한 물질과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결합되는 어떤 간암 관련되는 치료 옵션이 탄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높은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간암 치료제로서는 가장 이제 지금 OS 값이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22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이
네 가지입니다만 기전 자체가 이제 좀 상이한 어떤 형태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슈의 아바스틴과 이제 티스티닉 관련된 어떤 조합이 2020년도에 나오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표준적인 어떤 입장을 좀 차지했는데 아바스틴이 이제 출혈 관련되는 좀 위험이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조합에서 삼상에서 6개월간 관련 출혈이 어떤 발생한 어떤 한제가 뭐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어떤 병영에서 조합에서는 출혈 위험이 높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B형이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간암 환자에게도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이런 옵션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혁득시 기존 환자하고 이제 다른 어떤 유형의 부분의 어떤 치료 가능성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실제 치료진 입장에서 높은 어떤 관심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OS 값이라든지 PFS 값에도 상당히 뭐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데이터가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 일단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복용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으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바스틴 조합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효과적이기 때문에 치료 선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NDA 신청 과정에서 얼마만큼 좀 빠르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이제 아메드 오마르 이제 카세스 교수 같은 경우에도 간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이 예후도 좀 안 좋고 이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은 어떤 부분이 있죠.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병용요법이 이 미충족된 어료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좀 높다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좀 증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감들이 올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가가 올라옴에 따라서 이 HLB 관련된 어떤 수급들도 이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부분이 올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확 올라가는 작년 같은 이제 급등 패턴이 아니라 올해는 이런 어떤 가능성과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어떤 상승을 일정 부분 하면서 주가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급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 연중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의 어떤 이제 다중 패턴들을 보여줬던 어떤 흐름에서 이 HLB 어떤 주가 흐름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느 중간에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빠지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전과 같이 갑자기 이제 급등으로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로 이제 내려가는 뭐 이런 패턴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줄 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선호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어떤 지지 흐름과 태깅이 나타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흐름들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들이 극복되는지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